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일부 약간 우려하고 있는 모습, 그 우려가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앞당긴다라고, 오히려 또는 금리 인하 3회 인하까지도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물가 지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물가가 여기서 튀어오른다면 또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성,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복잡해지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분과 함께 같이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레그논 투자자분의 이춘광 대표님 모시고 지금의 이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정말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게 나오셨습니다. 예, 너무나도 뭐 든든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번 주 또 뭐 지난주 간단하게 한번 뭐 평가를 좀 해주시고, 자, 이번 주 지금 시장에서 어떤 뭐 센티먼트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뭐 간단하게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량 개념으로 볼 때 방금 우리 사담 나눴지만 시장의 상승세가 굉장히 세긴 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저희 찾아뵀을 때 그 일자리 수 별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 거다. 보기 좋게 빗나간 전망을 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배드 이즈 배드라고 시장이 받아들였다고 하면 당일날 발표됐던 그 당일날은 한 1, 2% 가까운 지수 기준으로 빠졌었어야 돼요. 예전의 케이스로 보면 당일날 나스닥이 마이너스 0.02, 0.02. S&P 500이 0.3인가 0.4. 그걸 뭐 조정이라고 하기도 좀 그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이제 오늘 뭐 전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제 플러스 오늘도 지금 0.2% 정도 선물 시장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센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 시장을 우리가 이따가 뭐 자세히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동 시장 그 일자리 수가 뭐 굉장히 뭐 7만 7천 개에서 2만 2천 개로 확 줄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신규 일자리가 준 거잖아요. 문제는 신규 일자리가 이제 마이너스로 갔을 때가 문제일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버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 보면 실업자 1인당 그 일자리 수가 작년에 굉장히 화량이었을 때 1대 1.4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직을 하고 있으면 남아도는 일자리가 1.4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화량이었었다는 거고 지금 0.99로 떨어졌거든요. 전달에 1.05에서 0.99로 사실 떨어졌습니다. 좌측 우측 그래프일 텐데. 우측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빨강선이 이제 그 실업자 1인당 일자리 수인데 일자리 수. 2000년부터 지난 7월 현재까지 25년 동안의 평균을 딱 계산해 보면 아니, 뭐 적절한 수준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평균으로?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한번 빵 터졌을 때 제가 25만 지금 그 주간 실업장 총 건수가 뭐 빵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평균이 34만 개인데 지금 22만 개가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자, 실업률도 한번 보죠. 얘기 나온 김에. 실업률이 지금 4.1, 4.2, 지난번에 4.3이었죠, 지금. 그 경제학적으로 볼 때 어떤 나라든지 완전 고용 수준이 몇 프로냐는 뭐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미국의 경우에 4.5에서 5% 정도가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해요. 4.5에서 5%. 요 사이가 지금 4.2, 4.3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고 같은 기간 20년, 25년 동안 평균이 실업률이 5.7%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식의 시각을 보는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이걸 모두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이슈.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금리 인하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 물가 때문에 이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지 않겠냐 싶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에 따른 물가가 본격적으로 시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으니까. 근데 요번에 지금 오늘 현재까지 발표된 어떤 뭐 트루플레이션이라든가 실시간 물가 지표 이런 것들 보면 또 그렇게 많이 뜰 것 같지도 않아요. 참 그게 참 희한한 건데 뭐 경제 어떤 이따가도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비농업 생산성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우리가 강조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지난 2, 4분기가 3.3% 성장했습니다. 무려 이전 1, 4분기가 마이너스 1.8, 지난 4분기, 3, 4분기가 제일 높았어요. 2.9였는데 그게 4, 4분기 1.7로 갔다가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지난 1, 4분기, 올해 1, 4분기 마이너스 1.8였다가 3.3으로 떴어요. 그러면 아주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건 뭐 기술 개발을 하건 뭔가를 하여튼 스트림다운해서 비용 구조를 스트림다운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조금 억지스러운 해석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일부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효율성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 구조조정을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제가 문득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금 3분기에 대해서 S&P 500 기업의 EPS 성장률을 좀 수정치가 나왔는데 이게 기존의 7.2에서 7.5로 높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다. 당연하죠. 오히려 더 지금 긍정적인 어떤 방향을 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경기 둔화나 침체성의 어떤 고용 지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효율성을 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언급을 하죠. 네네. 노동 관련된 지표가 4가지가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이제 벤치마킹격으로 워낙 중요하게 취급이 되죠. 네네. 인식이 되고 예.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졸트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 주간마다 업데이트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저는 이 4가지 뭐 챌린저 그레이도 있긴 한데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지표냐라고 볼 때 저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꼽고요. 두 번째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봐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5가지 중에 요 2가지가 하드 데이터로 산출을 하는 숫자입니다. 페이롤에 그대로 등재된 거를 그대로 토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분 이 고용 보고서라는 것도 전국의 6만 개 가구를 설문조사하고요. 63만 개 정부 기구 포함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산출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약간 저는 회의적이에요. 소프트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노동 고용 보고서도 좀 비슷한 범주의 소프트 데이터니까 늘 보면 이렇게 막 조정하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수정치가 워낙 이게 괴리율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신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분명히 9월 발표되는 고용 신규 일자리는 아마 지난번 거보다는 늘어날 거예요. 지방에 언급되었던 여름철에 그 선생님들 방학 때는 실업자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또 계약하고 그러니까요. 공장들 개보수하고 녹슨과 닦고 할 때 고용 노동자들한테 집에서 쉬었다 오세요. 실업자로 됐다가 다시 온단 말이죠. 그래서 9월 달 거는 적어도 지난번 22,000 것보다는 분명히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프리마켓 뉴욕에서도 지금 나오시는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도 뭐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 수정치가 그래서 완전히 반전의 어떤 마이너스를 또 이제 보여주는 지난 6월인가요? 뭐 그때 어떤 수치를 좀 보게 되면 14,000건에서 마이너스 13,000건으로 또 조절이 됐죠. 완전히 반전이 됐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일부 뭐 하나의 수정치로 보기보다도 이게 만약에 지속 가능한 것인가 또는 앞으로 나오는 이 수정치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고용 시장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지켜봐야죠. 사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물가 지표를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좀 물가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나오지 않은 물가를 예상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이비들도 다 틀리고 맞아요. 그중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참고로 가장 근사치를 발표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도 2년 전부터 뭐 한 번만 더 홍보드리죠. 저 대한민국에서 이 트루플레이션 제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보여주세요. 실시간 물가 지표인데 이게 데일리로 전 세계 1,250만 개의 로 데이터를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탈중앙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데이터를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산식은 틀려요. 그러니까 절대 수치가 좀 틀립니다. 지금 1년 CPI라고 보시면 되는데 1.99라는 게 지금 우리 BLS에서 발표한 센서스 이런 데 발표한 거 보면 뭐 2몇 %, 3% 이런데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좀 틀릴 수 있다는 거고 산출이 틀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추세를 한번 보자는 거죠. 추세가 저기 7월하고 8월 정도에 두 번의 큰 골짜기가 한 번 있잖아요. 그러네요. 쑥 빠졌다가 다시 튀어오르고 과연 올 초에 쫙 올랐다 2.4까지인가 올랐다가 다시 급하게 빠져서 지금 1.9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게 2.34에서 천정을 뚫고 튀어 올라야 물가가 실제로 이제 올라간다는 추세가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추세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물가 상승 폭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뭐 먼슬리로 0.3, 0.2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CPI 헤드라인 그다음에 코어 CPI 뭐 2.678, 뭐 3%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 정도만 나와도 제가 볼 때 큰 시장에서 요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사실 지금 이 물가가 어찌 보면 뭐 저희가 뭐 매주 뭐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지겹게 또 많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튀냐? 왜 어떻게 이렇게 안 튈 수가 있지?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정말. 한번 우리가 언급드렸었지만
제가 이제 계속 안 그래도 계속 보고 있고 분석하고 보고서 보고 내린 결론이 그때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일단 아까 언급드렸던 노동 생산성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아, 생산성이 아니 그러면 이거 우리 둘이 생산하다가 앞으로 혼자만 생산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둘이 생산할 거면 이거 4개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 수입업자들이 지금 현재 65%에서 67% 정도의 관세가 배기 부과됐다면 지금 현재까지 그거를 67% 정도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가 다 전가가 안 된다는 얘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올 초 1, 4분기 때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 업체들이 1, 4분기만 가격을 30% 다운시켰습니다. 왜냐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야 관세 때문에 높아진 가격을 상쇄하면서 마켓 쉐어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보고서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떠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슬퍼런 황상이 보고 있다 이 얘기죠 지금.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OBBBA 매번 제가 언급을 하는데 이거 저는 메가톤급 법안이라고 봐요. 밤새한 OBBBA에서 그 설비 투자했을 때 그런 그 전자제품 뭐 이런 기업들한테 보통 우리가 그 설비 투자하면 감가상각을 쭉 해가지고 매년 한 10몇 년에 걸쳐 찌끔찌끔 해준단 말이에요. 황상 화끈하죠. 100% 한 방에 다 비용 처리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언급됐 AT&T CEO가 분명히 4주 전에 나와가지고 2,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어나운스하면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이 OBBBA의 설비 비용 100% 인정 덕분에 25년에서 27년 3년 동안 5, 6, 7, 3년 동안 적게는 28억 달러에서 많게는 80억 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분명히 발표했고 그 이후에 적지 않은 회사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진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효과들이 믹스가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뭐 경제학 전공했으니까 경제학으로 한번 분석해봐야죠. 어떤 식으로든 소비가 지금 절대 경기 침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슬로우다운 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슬로우다운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수요발 우리가 보통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경제학적으로. 수요가 건강한 수요가 막 폭증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수요가 점점 슬로우다운 하고 있으니까. 수치화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서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뜨는 게 아닌가 하는 게 현재까지의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수요가 그대로 있고 공급량이 그대로 있고 물가만 뭐 가격만 상승이 되면은 어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수요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을 일부 좀 균형 잡힌 어떤 인플레이션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방송 중에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언급해 주세요. 한경 특파원 분이 계시잖아요. 하여튼 농담입니다. 그분이 지난주에 방송에서 월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를 소개하시면서 오히려 이거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다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골디락스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물가도 적당히 하면서 성장도 적당히 되는 이게 골디락스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뭐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나 하드 랜딩이 노 랜딩으로 그냥 지금의 상태를 계속하는 그리고 이런 거.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처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그 불 스티프닝이다 뭐 이따가도 수익률 곡선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불 스티프닝이라고 하는 수익률 곡선의 패턴이 경제학적으로 보통 경제가 부진하는 경제 어떤 부진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그 수익률 곡선 타입이라고들 하거든요. 이걸 갖고 또 비관론자들 또 채권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붕괴됐고 또 이런 식의 목소리가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보니까 헤드라인들은 보니까 그런 거에 너무 귀담아 주지 마시고 지금 불 스티프닝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물들은 올라가고 단기물이 빠지고 있는 뭐 그 부분을 단기물 장기물 금리가 동시에 같이 빠지는데 같이 빠지는 단기물이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빠지고. 가팔라지는 걸 볼 스티프닝이라고 해요. 이게 보통 경기가 부진한 이런 상황에 연출되는 수익률 곡선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금 지난 1월 13일이 10년물 기준으로 제가 표시는 안 해왔지만 4.8까지인가 튀었을 때입니다. 1월 13일 당시가. 그리고 4월 8일 날인가가 무지막지한 그 판때기 관세 때리고 나서 경기 우려 때문에 3.9까지 빠졌다가 4.23까지 갔다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4.05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물이 더 많이 빠졌죠. 보시면 같은 1월 13일 이후 9월 8일 현재까지 2년물이 90.8bp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쭉 갈수록 장기물로 가서 덜 떨어지잖아요. 덜 떨어지고. 저런 패턴을 보고 불 스티프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뭐 경기 침체가 이제 왔고 뭐 노동 시장이 붕괴됐고 이런 목소리 분명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귀담아 두지 마십시오. 미국 경제 그렇게 지금 힘든 상황 아니고 노동 시장 자꾸 숫자가 떨어져서 그렇지 실제 그
졸투 보고서에 뭐 지나갔으니까 그냥 말씀을 하면 네네네. 해고 줄이고 있고 퇴직 줄고 있고 자발적 퇴직 줄고 있고 채용은 또 줄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큐리어스한 밸런스가 있다 지금 노동시장에 큐리어스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예. 특이한 균형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일주일 전이니까 이런 로데이터를 다 보고 회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놓고 얘기는 안 하셨죠. 그래서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일자리 베이컨시라고 합니다. 잡 베이컨시라고 해서 예. 그 빈 일자리 예. 사람을 뽑아야 되는 예. 이건 또 늘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이거를 예. 노동시장이 뭔가 붕괴되는 초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시장이 균형인데 아주 예. 타이트한 균형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가 예.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월가에서도 지금 주식시장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조정이 있어도 아주 얕은 조정 정도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일단 저희 대표님께서는 뭐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물가도 지금 우리가 뭐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수치만 보더라도 관세가 전혀 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일부는 있겠으나 예, 뭐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의 그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성 그대로 좀 갈 그렇죠.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잡음 저도 노동시장 우려됩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한두 달 계속 와버리면요. 그러면 진짜 이건 경기 침체 우려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켜보자는 얘기죠. 한두 달 더 남았으니까. 근데 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라면 악재를 모두 다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이슈가 금리 인하라는 것이죠. 잭슨홀타운 그 미팅 그날 금요일 날 봤지 않습니까? 사실 잭슨홀타운 전체적인 스테이트먼트 내용이 그렇게 비둘기파적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딱 한 줄. 노동시장이 특이한 균형이어서 금융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요 한 줄 때문에 폭등했잖아요. 금리 인하 그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회 기업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이를테면 뭐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몰기지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지금 연초에 7%였다가 6.65 세금세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리츠 포트폴리오 중에 레지덴셜 리츠라고 해서 주거용 리츠가 성과가 제일 좋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고 금융 경제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인하는. 다만 그게 인슈런스 컷이었을 때, 리세션 컷은 지금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라는 지금 저는 아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서도.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긍정적이다 보니까 어제도 제 개인적으로 보는 이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작은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 특히나 중소형 기업인데 최근에 좀 연관이 돼 있는 뭐 자율주행 관련된 뭐 부품 기업부터 해서 음성 인식 기업부터 해서 뭐 로보틱스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막 튀어오르는 뭐 20% 30%씩 막 튀어오르는 이런 것 이제 뭐 어찌 보면 약간의 테마성이 좀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딱 시장을 보면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일부 움직임이 있구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튀어오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 게임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수급이 이 시장으로 어떻게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는가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좀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의 이제 유동성이 들어올 만한 여러 가지 어떤 루트들 지금 어느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결국 채권이라는 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경기도 얘기하고 물가 얘기하지만 채권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쉽지만 지금 현재 유동성 미국이든 어떤 국가든 유동성이 들어오는 채널이라는 게 수십 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채권 쪽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 월스트리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메인스트리트 쪽으로도 들어오고 자본재 수주 이런 것도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한 3회차 전에 보여드렸는데 비국방 그 민간 자본재 수주가 연초에 계속 들쭉날쭉하더니 쭉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으로 지금 리쇼링 하고 있고 삼성 가서 현대 가서 미국 공장 짓고 이런 것들이 다 자본재 수주예요. 이런 것도 유동성입니다. 왜냐하면 공장 지으려면 돈 필요하고 하는 거니까. 그거 외에 이 자본시장 쪽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온다는 통계는 아직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채널이 많다 보니까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과거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들어왔더라가 발표되는데 두 달 전에 모닝스타에서 유일하게 매월 채권 쪽의 자금 수급을 나타낸 그래프가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4월인가 5월에 마이너스 5천억 달러인가가 쑥 빠졌어요. 미국에서 시장이. 그러니까 4월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월이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달 5월 달에 플러스 6천억 달러만큼 채권 쪽으로 자금이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약 1억 달러 정도의 채권 쪽이었지만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같은 비슷한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재 수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7월 달에 OBBA에서 그 부채 한도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면 TGA 잔고 재무부의 통장, 그죠? 계좌죠, 계좌. 트레저리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연초에 7,800억 달러까지 갔다가 두 달 전에 한 3천억 달러까지 쭉 줄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공장 지을 때 보조금 주고 사회 안전보장 시스템에 돈 쓰고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의 바닥이 날 것 같으니까 7월에 맞춰서 쫙 늘렸네요. 그렇죠. 이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채워놔야 또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달째 다시 채워놓는 작업 중이에요. 제일 오른쪽 위가 보면 9월 5일 현재 6,690억 달러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한 2배 정도 올렸네요. 시중의 유동성이 조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정이 다 거기에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유동성이 빨려 들어갔는데 지금 아까 제가 QQQ 나스닥 봤을 때 아직 사상 최고치를 그러니까 상승세가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하나 금리 인하만큼 중요한 이슈인 게 보통 그 부채 한도 협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부터 빨아들이는 작업을 짧게는 3개월에서 한 5개월 해요. 그러니까 TGA 잔고가 쭉 늘어났다가 시중에 그만큼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그때부터 다시 이제 지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월, 10월에 초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10월에 사라. 굵직한 그 호재가 남아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월에 사라, 5월에 팔아라 이걸 뭐 그냥 외울 게 아니라 9월, 10월이 이러한 어떤 이벤트들이 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정말 10월에 어떤 유동성 장세가 확 이제 뭐 들어가는 있다. 그런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제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뭐 10월 달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9월 달에 오히려 바닥에서 잡아서 가는. 저는 강하게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앞뒤 시나리오가 쫙 맞춰지는 게 제가 소설을 쓰기 싫은데 10월이든 11월이든 분명히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내년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미국에? 중간선거. 그 말이 중간선거의 총선거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죠. 상원의 3분의 1이 선거에 돌입하고요. 하원의 전부가 선거에 돌입합니다. 50개 주의 주무장관 3분의 2가 선거에 돌입을 해요. 내년 10월, 11월 3일 날 트럼프 왔다 갔다 하다가 민심 잃어가지고 공화당이 져버리면 식물 대통령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이대로 놔두지 않는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중간선거 뭐 말씀 많이들 이제 하시잖아요, 저희. 근데 연준의 그런 뭐 독립성, 뭐 예를 들면 연준을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트럼프가 친시장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요, 뭐 질타도 좀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시장을 좀 불확실성으로 좀 몰고 가는 게 아니냐. 하지만 뭐 지금 시장은 전혀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목은 얘기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하셔도 돼요. 연준의 독립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연준이 의사결정해서 경제에 살찌워주는 서포트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이제까지 굉장히 젠틀하게 평가하고 있었던 스캇 베센트가 연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 지금. 저는 그게 굉장히 매섭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저도 제롬 파월 굉장히 인정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노동시장만 보면요, 5월달에 이미 실기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와서는 그런 거죠. 노동시장도 지금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뭐 한다고 뭐 그레이터 컨피던스 뭐 지켜볼 거야. 데이터 디펜던트 저도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 스탠스는. 그런데 경제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이 5월부터 지금 붕괴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걸 보고 있냐는 거죠. 이충강 대표님은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이 이따위의 이슈는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따위 이슈는 다음 이슈로 그냥 넘어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 이슈로 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브로드컴이 또 브로드컴 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9% 상승했고 어제도 뭐 3% 넘는 또 상승을 보여줬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한 몇 주 동안은 약간 방향이 살짝 이렇게 이제 벌어졌어요. 요거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엔비디아가 그렇다고 해서 막 고꾸라지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AI, 저는 뭐 종목의 전문가라든가 업종 전문가는 아니지만 AI 테마를 우리가 한번 크게 보잔 말이죠. AI라는 게 챕터별로
2023년 초가 챗GPT가 딱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인프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짓고 지금 맨하탄만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메타에서. 아직 로렌스 앨리슨인가요?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그분이 IT의 산 증인이세요. 완전 구루입니다. 그분이 연초에 그랬어요. 지금 AI의 인프라 투자도 아직 안 끝났다. AI 인프라 투자를 한 5년 보는데 지금 한 2년 반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항상 빨리 오는 거니까. AI 인프라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요? 이 국면에서 범용 반도체로 지금 석권했던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GPU를 필두로 해서. 범용 반도체라는 얘기죠. 일단 구축을 해야 되니까 AI 시스템을. 그럼 AI가 범용화되고 보편화될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군데군데 거기에 세분화적인 부분을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스페셜라이즈드 된 그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하죠. 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게 브로드컴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아주 일천하긴 하지만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지도 모르겠다. 브로드컴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연초에 좀 샀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어느 정도 훼손이 되겠죠. 훼손된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게 범용과 스페셜라이즈드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상대 강도가 제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그 자산 배분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왜 기억나세요? 그 배트맨 왜 ROE 영화비율 갖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지난해까지 M7 특히 반도체 AI의 이 엔비디아의 독주가 이 주가 상승률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지난 2년 동안 거의 몇백억 한 8배 올랐잖아요. 그 정도의 상승세는 좀 이제 빠질 거다. 마진의 개념으로 어떻게 상승세가 이렇게만 올라가겠습니까? 꺾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뭐 수급이 조금 옮겨갔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그러면 이제 같아요. 다른 넥스트, 다른 플레이어가 또 이제 좀 하이라이트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잘 바통을 이어가면서 다음 또 리더십을 형성 이런 게 굉장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미국 시장이에요. 그런 알겠습니다. 큰 흐름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브로드컴이 뭐 시장의 가장 주인공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충관 대표님이 올해 초에 사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인공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뭐 물론 뭐 브로드컴이 올라간다고 엔비디아가 또 빠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AI의 어떤 트렌드는 지속적이지만 일부 주인공 또는 수급의 이동이 좀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충강 대표님께서는 뭐 고용지표, 물가지표 전혀 걱정할 거 없이 자, 금리 인하 시기 우리가 즐기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각자 받아들이는 메시지로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뭐 늘 너무너무 든든하고요. 자, 오늘도 제가 세뇌 당하면서 다음 주에 또 이충원 대표님 모시면서 또 뜨거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